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진한 시간서부터 해온 걸 살펴보면요. 평면 도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면 다각형 공부했었죠. 다각형. 그 다음에 뭐 했었죠? 우리가 원이나 부채꼴. 요건 다 평면 도형이었어요. 자,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이제 입체 도형이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다면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요. 다면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 그리고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정다면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이 있는데 또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있듯이 다면체들이 있는데 또 정다면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오늘 칠판으로 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함께 공부할 내용 바로 다면체인데요. 다면체, 면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대충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면이 많은 체? 도형? 예. 좀 자세하게 가볼까요? 다면체라는 건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대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로만 둘러싸여 있대요. 그러니까 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예. 삼각형, 사각형, 그러니까 뾰족하겠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죠.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무슨 도형이요? 입체 도형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각형 할 때 선분의 개수가 그 이름이 됐듯 다면체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 이렇게 불린대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사위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확히 주사위라면 정육면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 전에 일단 면의 개수를 세보면 이렇게 면이 위에 사각형 하나 보이고 밑에도 보여요. 그리고 옆에 4개가 두르고 있죠. 면이 몇 개죠? 총 6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체 도형을 뭐라고 부를까요? 육면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면의 개수에 따라서 모양이 이름이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면은 말 그대로 각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 각각의 다각형들을 이야기하고 모서리라는 거는 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죠. 바꿔 얘기하면 다각형의 변이 될 겁니다. 자, 꼭지점이라는 건 그러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꼭지점인데 그것도 다각형의 꼭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다면체에서 용어들 3가지 정리해봤고요. 뜻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다면체의 종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체의 종류는 각기둥, 각불, 각불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또 붙이기 좀 애매한 것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크게 3가지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기둥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선생님 몸매가 코끼리 다리 같아요. 전체가 그냥 동그래가지고. 예, 근데 기둥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까지 쫙 똑같을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기둥들 보면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 모양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기둥이라는 걸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보이는 이 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뭐죠? 요걸 밑면이라고 불러요. 밑면이 2개가 있고 그 밑면이 사각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각 기둥이라고 부를 겁니다. 몇 면체냐라고 물어보면 면이 6개니까 육면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무슨 기둥이냐라고 물어보면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 기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기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것도 우리가 밑면이라고 부르고 요것도 우리가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건 밑에 있고 이건 위에 있으니까 밑면, 육면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게 탁 들어서 뒤집어 놨어요, 선생님이. 들어서 뒤집어 놓으면. 그럼 요게 밑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게 위로 오고, 그럼 뭐가 밑면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그냥 밑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면끼리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합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서로 어떻다? 평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옆면의 모양은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각불 같은 경우에는 뿔. 뭔가 뾰족뾰족하겠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각불을 여기다 하나 선생님이 그려본다면 바로 요렇게 그릴 수가 있을 텐데 보니까 여기 뾰족합니다, 그죠? 자, 요것도 밑면이 지금 사각형이죠? 그래서 요런 뿔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사각뿔, 밑면의 모양에다 각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각뿔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니까 밑면이 몇 개 있을까요?
밑면은 한 개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죠. 한쪽은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옆면의 개수를 살펴본다면 밑면이 사각형이면 옆면도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면이 사각형이면 뿔도 옆면은 4개가 있고 밑면은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각 뿔의 옆면은 모양이 뭡니까? 삼각형이죠. 자, 각기둥은 옆면이 뭐였어요? 직사각형. 뿔의 옆면은 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요. 각뿔대. 요건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각뿔대라는 것은 처음 나옵니다. 자, 각뿔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뿔이 있었잖아요. 뿔을 갖다가 밑면과 평행하게 싹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요 위쪽에 작은 뿔 보이죠? 그리고 밑에 이거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게 있죠? 요걸 각뿔대라고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아, 뿔을 잘랐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뿔이 아닌 쪽, 이 밑에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각뿔대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각뿔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나 살펴보면 밑면은 2개가 나옵니다. 여전히. 근데 이번에는 기둥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크기는 좀 다르네. 맞죠? 위에 게 좀 작고 밑에 게 크네. 둘 다 밑면이고요. 그 밑면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될 테고 옆면이 나오는데 자, 옆면의 모양 뭡니까? 옆면의 모양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사다리 꼴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이름은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역시 사각뿔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아, 밑면은 역시 2개가 나오고 옆면은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나온다. 그래서 기둥과 뿔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름은 뿔대하고 뿔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성질은 기둥도 밑면 2개, 뿔대도 밑면 2개. 옆면은 당연히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면의 개수나 또는 모서리의 개수도 똑같고 그리고 또 꼭지점의 개수도 기둥과 뿔대가 성질이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텐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기둥, 뿔대에 대한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좀 이따 문제에 나와서 선생님이 가보는 겁니다. 자, N각 기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N각 기둥, N각 N각뿔대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보면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면, 모서리, 꼭지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기둥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2개 있고 밑면이 N각형이면 옆면이 N개 나오기 때문에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생깁니다. 여기서 요건 옆면의 개수고 2는 밑면이 아래로 2개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지금 밑면이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서리가 위에 4개가 있을 거고 밑에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서 내려오는 게 또 4개가 있어요. 만약에 삼각 기둥이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 기둥이면 위에 모서리가 지금 3개가 있고 밑에도 3개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3개예요. 결국 3배를 해주면 되는구나. 밑면의 모양의 3배. 결국 모서리의 개수는 3n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사각형이니까 위에 4개 있고 밑에 4개 있잖아요. 삼각형이면 위에 3개, 밑에 3개. N각형이면 위에 N개, 밑에 N개니까 2n개의 꼭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뿔대가 기둥에서 조금 모양이 좁아졌을 뿐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기둥을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뿔 같은 경우에 면의 개수를 보면 옆면은 삼각형 모양이 결국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즉 n개가 있는데 밑면이 한 개만 존재하니까 n 플러스 1개의 면이 있고요. 자,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사각형이면 사각 4개가 있어요. 모서리가. 옆에서 내려오는 것도 4개죠. 삼각뿔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삼각뿔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거 3개, 밑에 3개. N각뿔이면 내려오는 거 N개, 밑에 N개니까 2N개의 모서리가 있다라는 거. 꼭지점 같은 경우는 삼각뿔이면 밑에 3개, 위에 무조건 하나죠? 사각뿔이면 밑에 4개, 위에 하나. N각뿔이면 밑에 N개, 위에 하나. N 플러스 1개의 꼭지점이 있다.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꼭 다시 듣기 통해서 2번 정도 반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정다면체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은 설명이 조금 길 것 같은데 정다면체 한번 볼게요. 정다면체라는 건 반듯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다각형처럼 입체 도형에서는 정다면체인데 정다면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이어야 돼요. 정육면체 주사위 생각해보면 각면이 정사각형 다 똑같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다면체는 그런데 종류가 예를 들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다각형 같은 경우는 정백각형, 정백십일각형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다면체는 딱 지금 칠판에 보이는 5가지 종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미술실에 가보면 석고 이렇게 대생이라 그러죠. 소묘 같은 거 미술 시간에 배울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미술실에 있어요, 보통.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 모양을 실제 입체 도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12면체, 20면체 5가지 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모양 봐주시고요. 면의 모양이 각면의 모양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팔면체는 다시 정삼각형, 정12면체는 정오각형입니다. 정20면체는 다시 정삼각형으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 쉽게 얘기해서 모이는 면의 개수라는 건 모이는 모서리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3개가 모이겠죠. 정사각형도 한 꼭지점에 지금 3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팔면체 같은 경우도 정육면체가 3개 모여 있고 정팔면체는 4개 모여 있죠. 4개. 그죠? 그 다음에 정12면체는 다시 3개 모여 있고 정20면체 복잡한데요. 무려 5개의 면이 모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의 개수는 말 그대로 4면체, 6면체니까 4, 6, 8, 12, 2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꼭지점의 개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겨냥도를 실제로 그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자,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4, 8, 6, 20, 12 외우는 방법은 요 면의 개수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 건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 2개가 대각선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꼭지점의 개수를 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를 생각해보면 위에 꼭지점이 4개 있고 밑에 4개 있어서 답이 8개가 됐잖아요. 그죠? 꼭지점의 개수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그리기 불편하잖아요. 그렇다면 꼭지점의 개수가 20개인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 면이 정오각형이니까 정오각형 자체에 꼭지점이 몇 개가 있죠, 여러분들? 5개가 있습니다. 맞죠? 정오각형 하나에 5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그런 정오각형이 몇 개로 둘러싸여 있어요? 12면이니까 12개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총 60개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한 꼭지점이 몇 번 카운팅이 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 꼭지점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정오각형 정오각형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한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오각형과 여기 있는 오각형과 여기 있는 오각형에서 이 꼭지점을 몇 번 세게 됩니까? 3번 세게 돼요. 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할 때 셌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할 때 또 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할 때 또 세요. 결국 한 꼭지점을 다 3번씩 세게 되니까 실제로 3배가 큰 수라서 우리는 3으로 나누어야 꼭지점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지만 정20면체도 한번 해본다면 한 면에 5개의 정삼각형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20면체는 정삼각형 하나가 꼭지점이 3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삼각형 2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20면체니까. 그런데 정삼각형 요 점을 생각해 보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하나, 둘, 셋 할 때 셌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세죠. 하나, 둘, 셋 할 때 세고 여기서 또 셉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서도 또 세죠. 하나, 둘, 셋 하면서 그죠? 여기서도 또 한 번 세요. 결국 무려 몇 번을 반복해서 셉니까? 5번을 반복해서 세겠죠. 왜냐하면 한 꼭지점에 5개의 면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12개의 꼭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서리의 개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 12, 12, 30, 30. 선생님은 옛날에 암기를 잘 못해서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한 다음에
6, 22, 6, 3, 18, 6, 4, 24 한 다음에 그냥 이거 두 개를 지우고 얘를 여기다 한 번 더 쓰고 얘를 여기다 한 번 더 쓰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왜 모서리의 개수가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 12개가 되는지 살펴본다면 직접 그려서 셀 수도 있지만 각면이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은 모서리가 4개입니다. 변이 4개잖아요. 그런데 정육면체니까 그런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한 모서리를 놓고 본다면 위에 있는 정사각형에서 한번 샜는데 앞에 있는 정사각형에서 한번 또 세죠. 다 2번씩 세게 돼요. 요 모서리도 여기서 한번 샜는데 여기서 한번 또 세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2번씩 세지니까 우리가 2로 나누어서 결국 12개가 된다는 걸 구해내는 겁니다.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이해를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문제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요 설명은 여러분들께서 TV 중학 1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면체의 종류, 기둥뿔, 뿔대, 정다면체 5가지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학습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체를 고르고 몇 면체인지 말하래요. 자, 다면체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입체 도형입니다. 원이 있으면 다각형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자, 2번 보니까 사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오각형 2개에다가 옆면은 사각형입니다.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것은 2번과 4번이 되겠고요. 자, 몇 면체인지 말하라고 했는데 2번은 육면체죠. 그죠? 자, 한글로 씁니다. 우리가 육면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지금 위아래로 오각형 2개 보이고요. 옆에 5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2개에다 5개 더해서 총 그렇죠. 7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이 몇 개냐, 몇 면체냐라고 물어볼 땐 이렇게 쓰고요. 자, 이 모양 대략적으로 봐도 밑면이 오각형이고 위에가 좀 작죠. 밑에가 크고. 그러니까 오각뿔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몇 면체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면의 개수를 세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표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라고 있습니다. 금방 채워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삼각 기둥, 삼각 뿔, 삼각뿔 되겠죠, 모양이. 자, 밑면의 모양은 다 뭡니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선생님이 이렇게만 간단하게 쓸게요. 자, 옆면의 모양은 달라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입니다. 자, 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옆면의 모양이 지금 삼각형이죠. 자, 그 다음에 뿔대 같은 경우는 옆면 중요한 거예요. 뿔대는 사다리 꼴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삼각 기둥 같은 경우에 꼭지점 위에 3개, 밑에 3개니까 6개가 있죠. 뿔 같은 경우는 밑에 3개에 위에가 뾰족하게 하나 있으니까 4개가 있습니다. 뿔대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성질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줘도 되겠죠. 자, 모서리의 개수 볼까요? 위에 3개, 밑에 3개, 옆에서 내려오는 거 3개. 아까 3n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총 9개가 있고 그러면 뿔대도 똑같이 성질이 따라갑니다. 뿔 같은 경우는 밑에 3개가 있는데 위에 꼭지점에서 떨어지는 게 3개니까 총 6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면의 개수는 말 그대로 요거는 밑면 2개, 옆면 3개니까 총 5개의 면이 있고요. 요거는 밑면 하나에 옆면 3개니까 4개가 있죠. 뿔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둥의 성질을 따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2번까지 답을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다면체에 대해서 다음 표를 완성하라라고 있습니다. 일단 면의 모양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사면체, 육면체, 8면체까지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정사면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각뿔처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정육면체는 여러분들이 주사위니까 충분히 주사위를 겨냥도를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팔면체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2개를 거꾸로 붙여놓은 건데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평행사변형 있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두 개는 점선으로. 그 다음에 요 둘의 대각선의 가운데에서 조금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이만큼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비교적 반듯한 정팔면체가 그려지게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그릴 줄 알아야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면의 모양은 뭡니까? 정삼각형이죠.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자, 그 다음에 정팔면체 또한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입니다. 자, 정12면체 아까 뭐였죠? 그렇죠. 정오각형. 여러분들이 좀 표를 암기를 해주시는 게 편해요. 정20면체는 다시 정삼각형으로 돌아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요 꼭지점 기준으로 면이 3개, 요 꼭지점 기준으로도 3개죠. 모서리의 개수를 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육면체 또한 요 꼭지점의 기준으로 해서 위에, 앞에, 오른쪽 3개가 모여 있어요. 각면이 모두 다 똑같고요.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이 몇 개가? 3개가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오각형 같은 경우에 한 내각이, 보세요. 한 내각이 108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둘러싸려면 최소한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은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4개를 붙일 수가 없는 게 108도가 3개만 돼도 324도죠. 그래야 조금 여유가 있어야 이 둘을 붙이면서 입체가 만들어집니다. 4개를 여기다 붙이면 덮어 씌우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 4개가 모일 수 없죠. 그래서 3개까지 가능한 거고요. 정20면체는 한 꼭지점에 5개가 모여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면의 개수는 그대로 정4면체, 6면체 요 이름 따오면 되니까 8, 12, 20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다면체에 대한 표 여러분들 꼭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풀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TV중앙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입체도형의 이름을 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면이 8개래요. 팔면체. 자,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두 밑면. 밑면이 2개인 건 무슨 기둥 아니면 무슨 뿔대. 이렇게 2개가 밑면이 서로 평행해요. 자, 그런데 옆면이 사다리꼴이래요. 자, 기둥의 옆면은 뭐였습니까? 직사각형이었죠. 뿔대의 옆면이 사다리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뿔대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팔면체, 면이 8개래요. 그럼 우리가 뿔대의 모양을 간단하게 각이 있어요. 선생님이 대략 이렇게 해볼게요. 선분으로 그리겠지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다다다다닥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면이 8개라는 얘기는 일단 밑면이 아래 위로 2개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 2개를 뺀 옆면은 몇 개란 얘기죠? 6개 이어야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옆면이 6개라는 얘기는 밑에 변이 몇 개이기 때문에 6개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옆면이 생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육각뿔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상당히 개념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정다면체와 그 정다면체의 면의 모양,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 됐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책 한번 앞에 참고해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정사면체의 한 면은 정삼각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틀렸고 정팔면체는 피라미드 2개 거꾸로 붙인 거였으니까 각면이 정삼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이었고 정20면체는 정삼각형. 그러니까 2, 3, 4번은 일단 틀렸네요. 그죠? 1번, 5번 중에 답이 나올 텐데 정사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정사면체를 간단하게 삼각뿔 모양을 그리는 순간 바로 나오잖아요. 한 꼭지점에 3개의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는 면도 3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1번도 옳지 않습니다. 결국 5번 보면 정20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한 꼭지점에 5개가 모여 있다. 그죠? 우리가 정삼각형이 한 면인 것만 정리해 보면 정사면체는 자,
정사면체 간단하게 이건 정리해 볼게요. 정8면체 그 다음에 정20면체 여기까지만 써보겠습니다. 자, 20면체 끝까지 써볼게요. 이렇게 세 개가 각면이 정삼각형으로 돼 있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 4개, 5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결국 정20면체 같은 경우가 옳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 5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문제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필수 문제 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정다면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정다면체 반듯반듯해요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면이 모두 다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되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정다면체의 모든 면은 당연히 합동인 정다각형 맞고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야 할 성질입니다. 자, 정다면체의 면이 될 수 있는 정다각형은 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세 가지입니다. 왜 정육각형은 정다면체의 한 면이 될 수 없냐면 정육각형은 기본적으로 한 내각이 몇 도죠, 여러분들? 120도예요, 120도. 근데 둘러싸려면 최소한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여야 되는데 2개 모이면 240도고 3개 모이는 순간 이것도 120, 120이고 마지막으로 3개 모이면 그냥 남는 부분이 없이 평면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삼겹살을 갖다가 상추에 올려서 깻잎에 올려서 이렇게 싸먹으려면 모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추가 좀 접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구겨지잖아. 두 겹으로도 되고 그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걸 접어서 입체로 집어넣거나 밀어내려면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면이 정육각형이 안 되잖아. 그죠? 결국 어떤 이걸 갖다 평면을 갖다 입체로 만들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육면체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세 개가 모여 있어야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어야 이걸 접어 올리고 이걸 접어 올려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입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평면이 360도가 돼버리면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면이 정육각형인 정다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정삼각형, 사각형, 오각형까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것은 정육면체에 맞는 얘기고요. 정12면체와 정20면체의 모서리 개수 같았죠. 그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응용 4번 문제 가볼게요. 요거는 기둥 뿔뿔대나 정다면체가 아닙니다. 잘라냈어요. 됐죠? 여러분들 지우개 갖고 한쪽 꼭지점만 막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 자, 정육면체의 일부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입니다.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직접 세보면 됩니다. 자, 면은 지금 위에 보이는 이렇게 오각형 모양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면이 생겼죠. 현재 2개. 옆면은 여전히 4개입니다. 하나, 둘, 요 왼쪽에 보이는 아직 성악에 있는 3개, 저 뒤에 보이는 4개. 옆면이 4개. 위에 하나, 살짝 비스듬히 하나, 옆에 4개, 밑에 하나 있겠죠. 결국 면이 총 7개가 된다는 얘기죠. 아, A의 값은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모서리 개수도 직접 세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다음에 8, 9, 10, 11, 12, 13, 15, 12, 13, 14, 15이죠. 그죠? 15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세보면 꼭지점의 개수는 자, 이거 한번 지우고서 다시 가볼게요. 꼭지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22 더하기 10이니까 32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응용 4번까지 마무리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추천 문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육면체의 전개도입니다. 전개도인데 서로 평행한 면의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주사위의 전개도래요. A 더하기 B의 값. 자, 주사위의 전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편의상
이 문제의 개념이 뭐냐면 정육면체 주사위가 되겠죠. 선생님이 편의상 요걸 밑면, 윗면, 오른쪽 면, 앞면, 뒷면, 왼쪽 면 이렇게 불러볼게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주사위의 성질, 마주 보이는 면에 적힌 수압이 다 7이래요. 앞뒤가 더해서 7, 위아래가 7, 좌우가 7. 이렇게 되도록 한대요. 그럴 때 A와 B에 각각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그 두 수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라면 답은 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풀기를 바라진 않지만 주사위가 1, 2, 3, 4, 5, 6이 다 들어있을 테니까 1, 2, 4, 6 있으면 3하고 5 빠졌으니까 더해주면 8이에요. 가 답이긴 합니다만 A, B가 각각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푸는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 A 더하기 B의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겨냥도로 만들어 보면 B를 밑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B를 밑면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추쌈을 싸듯이 쌀 겁니다. 1이 왼쪽에서 올라오고 6이 오른쪽에서 올라오고 4가 앞에서 올라와요. 결국 1이 뭐가 되냐면 왼쪽 면이 되고 6이 오른쪽 면이 되겠고 앞에 4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강면의 한가운데 써볼게요. 자, 그러면 6이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2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 상태에서 덮입니다. 2는 결국 B하고 서로 뭐가 되냐면 평행한 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둘이 평행한 면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A는 2가 A하고 붙어서 위로 덮인 상태에서 A는 저 뒤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A는 뒷면에 적힌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전개도상에서 구하는 방법은 한 칸 건너뛰어서 한 줄에 있는 것들끼리 마주봐요. B하고 2가 마주보고 1하고 6이 마주봅니다. 그럼 나머지 A하고 4가 당연히 마주보게 되죠. 결국 A 플러스 4가 합이 7이 돼야 되고 B 플러스 2도 합이 7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이 여기서 3 나오고요. B의 값은 5가 나온다. 그래서 합은 8이다. 합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전개도를 겨냥도로 살펴보는 연습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괜찮은 문제인데요. 이렇게 뭐 그림이 꼭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각기둥입니다. 각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서리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보다 10개 더 많대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간단하게 삼각기둥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쭉 가서 n각기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 모서리 위에 3개, 옆에 3개, 밑에 3개입니다. n각기둥, 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n각기둥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모서리는 위에 당연히 n개가 있겠죠. 옆에 n개 떨어지죠? 밑에 n개가 있겠죠. n 더하기 n 더하기 n 몇 n? 3n개입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결국 몇 n개? 3n개. 자, 꼭지점 보겠습니다. 꼭지점은 기둥 같은 경우에 위에 삼각이니까 3개, 밑에 3개죠. n각 같은 경우는 위에 n개가 있겠죠? 꼭지점이. 밑에 n개가 있겠죠. 결국 2n개입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2n개.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꼭지점의 모서리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보다 10개 많다. 결국 모서리의 개수 3n개가 꼭지점의 개수보다 10개 많다. 여기서 우리는 n을 구할 수 있겠죠. 아, n의 값이 얼마다? 10이구나. 결국 우리가 10각 기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밑면이 몇 각형이냐고 물어봤죠? 아, 답은 10각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조금 아까 정팔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한 번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갖다가 정육면체까지는 사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정팔면체의 전개도를 겨냥도로 만드는 건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오늘 다루진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모서리는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온폭한 부분,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한 칸씩 옆으로 똑같이 가주면 그 모서리들이 만나게 된다라는 건데, 요걸 우리가 이 C, D하고 D를 갖다가 붙일 거예요. 선생님 이걸 땡기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넣거나 밀어 넣으면, 그죠? 저 밑으로 집어넣거나
끄집어내면서 얘네들을 붙이면 마치 상추쌈을 싸듯이 고기가 싹 들어가면서 안으로 푹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선생님 오늘 얘가 좀 배고프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DC와 D가 만나는 모서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씩 옆에,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씩 옆에 CB하고 EF가 만납니다. 그 다음 또 거기서 한 칸 옆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BA하고 FG가 또 만나게 됩니다. 결국 FG와 겹치는 모서리는 BA.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옆에서 하나 마저 가본다면 이제 AJ하고 누가? GH가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I하고 HI. 그럼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색깔이 같죠? 그죠? 예,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팔면체의 전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 중에 사실 조금 이 부분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내심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정다면체에서의 모서리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 쪽입니다. 선생님이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 설명만 한 10분 이상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선생님이 TV중학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합니다. 자, 공변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는 입체 도형, 예를 들면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런 것들은 다면체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면체는 무엇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결정됐습니까? 바로 밑면의 다각형의 모양에 따라 삼각 기둥뿔뿔대, 사각 기둥뿔뿔대 이런 식으로 이름이 결정됐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정다면체가 5가지 뿐인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러싸기 위해서는 한 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요. 그 3개를 더해서 3개의 내각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입체로 만들어진다는 거 오늘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이 2가지 원리도 반드시 기억을 부탁드립니다.